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기각 내용 등 4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는 기각 사유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꺾어버리는 퇴행적인 결정입니다. 법적 판단의 신중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거래 정황은 뚜렷하며 받은 자와 준 자 서로가 누린 부당한 이득 모두 명확합니다. 최순실을 몰랐다고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일삼았던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죄질을 생각할 때 이번 판결은 삼성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추악한 정경주착의 진실이 은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재벌 수장을 풀어놓은 채로 수사한다면 어떤 진실도 밝히기 어려운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300명이나 되는 법조 인력과 유수한 노펌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말맞추기에 들어갈 것은 뻔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장기각의 주역인 조희연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엄정한 법 적용 대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구시대의 유행어를 다시 섬긴 것입니다. 어떤 원칙주의자도 삼성을 넘지 못한다는 한계를 다시 보여준 씁쓸한 모습입니다. 오늘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도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장애물을 만났지만 특검의 큰 걸음이 멈춘 것도 결코 아닙니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조윤선 장관의 관제 대목 지시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조윤선 장관이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반세월의 집회까지 주도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관제 대모를 펼쳐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진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조 장관은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반토막 내기도 했습니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태입니다. 일국의 정무수석실이 치졸한 정치 공작소로 전락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제 대모를 활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상과 자유를 짓밟는 데 앞장섰습니다. 천진한 얼굴로 모르겠다를 일삼았던 연기의 달인이기도 한 이 둘에 대해서 엄중한 법 집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수용을 기대합니다. 결국 김 실장도 조 장관도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아바타였습니다. 정권의 밑보인 인사들을 핍박하는 일은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검의 칼끝이 이제 조 장관과 김 실장을 넘어 박 대통령을 겨눌 일만 남았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바른 정당으로서의 입장을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친박을 기웃거리더니 이제는 친위 세력을 가득 채워 향하는 곳은 비박의 도피처입니다. 입당 동기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전 반 전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빡빡하다고 푸념하면서 정당에 입당할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이 돈과 조직을 대조한다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반 총장이 부패정치의 본산이고 중증의 왕자병을 가진
정치인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말해줍니다. 반 총장의 입국 일성은 정치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반 총장이 보여준 것은 민폐 행보를 동반한 전형적인 정치 구태였습니다. 어딜 봐도 반 전 총장에게서 믿음직한 국가지도자의 면모를 찾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준비는커녕 시대적 흐름과 상식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더 이상 노역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남은 지금이라도 자중자애하는 정치 원로로서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 총장의 기웃거리는 다른 정당에도 충고합니다. 정당으로서의 위상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모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력한 대선 주자의 영입시로 잠시 주목을 끌어서 당세를 키워보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자신들이 이야기한 정치혁신과 너무도 먼 이야기입니다. 바른정당은 정치적 셈법을 골몰하기 전에 어떤 혁신의 길을 갈지 자신들의 모습부터 되돌아보길 정중하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할머니 관련 내용입니다. 중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차순 할머니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에 하늘 담고 떠나신 고인과 그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39명 중 생존자가 39명만 남았습니다. 진실을 기억하고 사과를 받아내는 과정은 역시 살아남은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아픔 와중에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더 큰 상처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화해 치유재단이 위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해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졸속적인 협상에 이어 모든 책임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입니다. 화해와 치유, 이 두 말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상처와 굴욕입니다. 사과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폭력입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모르쇠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재단은 피해자의 아픔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는 방법은 진정한 사과뿐입니다. 돈 몇 푼으로 상처를 품어 안으려고 하는 그 행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일방적인 합의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위안부 합의의 진실과 과정이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더 큰 상처에 휩싸이지 않도록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